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2월 7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증시들 4분기, 3분기와 3분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민감하다. 되게 센서티브하게 움직인다. 유럽 시장이 전일 한 2, 3% 정도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죠. 오늘 한 1%대 또 다시 반등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상당히 급등락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그 롤러코스터를 태우다 보니까 지친 가장 큰 매개체는 시장 참여 투자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 부분들이 좀 듭니다. 그 지치더라도 절대 그 포기는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불과 며칠 전에 협상 부분들이 좀 1차적으로 90일이라는 휴전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가 분명한 것 같아요. 거의 명확하게 내년에 올해 4번의 금리 인상이 최고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생각보다 올해 4번, 내년 3번,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점도표가 코멘트가 됐다고 얘기 드렸는데 내년에 2번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기조 자체가 점차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더 많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증거 부분들을 하나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물론 이제 어제 무역회담 이후에 휴전 이후에 약간 찬물을 끼쳤던 중국의 화웨이 여기저기에서 공격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도 보이콧이 들어오고 있고 영국에서도 보이콧 다 1차적으로 미국의 오른팔보다 그 라인에 서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도 영국과 일본에서 화웨이 제품에 대한 보이콧 여기 화웨이에서도 보면 이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영국이 원하는 사양으로 조금 바꿔줄 가능성도 있다 라는 얘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나를 먼저 좀 강조를 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 관련된 기사하고 관련된 그 지분율을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에 다 올려드렸고 방송에서도 한 2번 정도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시장의 변동성이 크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저에 대한 시장의 비도 부분도 참고를 하시겠지만, 우리보다 한 단계 퀀텀으로 틀린 비율을 가지고 있는 워런 버핏, 한편 여러분들 이런 생각 부분 하셔야 돼요. 지난번 버크셔가 거의 그 전체 자산의 10위권 안에 절반 이상이 은행주에 상당 부분 집중돼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잘 들으시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를 드렸고 그 관련 내용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오늘 왜 이 얘기를 다시 드리냐면, 첫 번째로 올해 내내 금리 인상하고 무역 전쟁 때문에 시끄러웠고 변동성이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12월 7일입니다. 이번 주 1차 마감 부분들하고 다음 주 2차 마감 부분들을 진행한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지수 2500 대책반, 그래서 연말에 신년 효과 부분들의 랠리 가능성 부분들, 랠리가 아니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내년 상반기 2500 가능성 부분들을 배팅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가지 변동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관심권을 크게 갖자라고 지금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 워렌 버핏이 미국 내의 투자 자산 중에 넘버 5,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은행주에 투자 부분을 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오늘 워렌 버핏이 인도의 마힌드라는 은행 지분 10%를 인수했어요. 미국도 은행 10%, 절반 이상. 그 다음에 신흥국의 지금 거의 중국 이상 정도의 성장률 부분들을 피치로 올리고 있는데 인도인데 인도의 은행 지분 10%를 인수했어요. 지금 보면 은행은 우리가 가장 심플하게 기본 구조 자체가 예대마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죠, 장단기 금리차를 가지고 예대마진 속에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인데 내년에 올해 금리 인상 4번 하고 내년에는 감소가 된다는데 어디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역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걸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은행주 쪽에 버크셔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도의 은행주, 신흥국, 그 다음에 미국 내 은행주를 팔까? 금리가 떨어지는데?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 자체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데 왜 여기 투자를 할까? 우리가 한번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금리 인상이 이행하진 물론 중요한데 무언가 경기 자체가 활성화됐을 때 은행 같은 경우에 예대 마진의 수익 구조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대출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얻죠. 경기가 좋아진다는 무언가가 상업대출이든 민간대출이든 이런 가능성 자체가 커졌을 때 은행의 수익 구조는 급상승 부분들을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런 버핏은 글로벌 경기 부분들이 살아나고 있을 가능성이 배팅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부수적으로 우리나라 지수, 인도는 신흥국을 대표하는, 중국이 대표하긴 합니다만은 중국 다음으로 성장률 자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면 넘버 1, 2 정도 들어가요. 거기에 인도 은행의 10%의 지분 투자,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보면 전체 은행 자산 다 몰르셔도 돼요. 올해 내내 금리 인상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역 분쟁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올해 계속 2분기, 3분기 때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전기전자 쪽 실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 기대감 자체로 주가 상승 부분이 1차 크게 나왔다면 바이오도 그랬죠. 크게 나왔다면 이제 여기서 물론 이제 연말에 좀 받는 부분들을 하긴 합니다만 기조 자체는 우리가 딱 분류를 했을 때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1차 이끌었다면 이제부터 그 다음에 실물 자산 부분을 움직여야 되는데 실물 자산이 움직였을 때 수익 구조 부분들이 어디 쪽이 개선이 될 건가? 은행이 넘버 3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에 워런 버핏은 우리가 다 모르셔도 되지만 현이라고 볼 수 있는 워런 버핏의 투자를 집중하는 의미를 우리가 꼭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흔들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그때 흔들린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더 깊은 의미 부분들을 보시면 경기 상승의 사이클의 도래 부분들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배팅 부분들을 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향대로 지금 시장에서 팽배해 있는 투자 심리가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죠. 마이너스 10도 정도, 서울 기온이 내일 10도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 부분도 마이너스 20도 정도까지 급냉 부분에 되어 있지만 대부분 그렇더라도 현이는 내년에 봄이 오는구나. 봄에 배팅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별표 5개 정도 하면 4개, 5개 정도까지 별표를 부여를 할 만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2015년도, 2500 기본 파동 부분들에 대한 대책 부분들의 준비를 하자라고 계속 강조를 드린 이유가 그런 선상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화웨이 소음 부분들이 좀 있었죠. 잘 진행되고 있고 자 이게 오늘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릴 뿐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도 보면 셀트리온 350억, 삼성전자 100억 코스닥 지수는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리고 초강경 볼튼이 이례적으로 제재 해제 물론 여기 전제 조건 부분들은 있어요. 트럼프가 1월과 2월달 협상 관련된 부분들 얘기하는데 북한이 지금 침묵을 하고 있죠. 북한도 보면 협상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더 침묵으로 가서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북한도 상당히 많은 양보 부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립 서비스만 하고 말만 하고 행동은 하나도 안 했어요. 자 이제 중간선거 끝났죠.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북한이 해줬죠.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답 부분들은 이제 미국이 보여줄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강경 볼튼이 이례적으로 제재 해제 관련된 부분들 언급을 좀 했고 오늘 오전에 이제 트럼프가 트윗에 나왔습니다. 양쪽 다 상무부가 중국의 상무부 역시 화웨이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웨이에서 처음에는 발끈하다가 처음에는 약간 뒤에는 뉘앙스를 좀 바꿨어요. 화웨이 건이 있는데도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G20 정상회담 부분에서 합의된 에너지, 농업, 자동차 분야 부분에서 합의를 즉각 이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도 트윗을 날려서 상부 브리핑 등의 동의,
90일 안에 협상 타결 부분들을 자신한다는 내용.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 부분들의 5G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은 기술력, 지재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재권만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 걸 실질적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적용을 해서 아웃풋,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 누가 하냐면 중국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 테스트 부분들 하기에는 안 돼요. 왜? 우리나라도 보면 이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부분들 수집할 때 개인정보 부분들이 상당히 격차가 크죠.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많은 규제 부분하고 허들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국은 공산당이라든지 여기에서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호등 그냥 건너면 그 CCTV에서 안면 인식해가지고 그 사람 핸드폰으로 벌금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론 통제 부분도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 부분들은 각 데이터들 5G가 됐을 때 이런 그 개인 정보의 데이터, 의료 정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들이 움직여서 자율주행 부분들 됐을 때 이 데이터 부분도 12월 달부터 구글의 웨이모가 자율주행 부분들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데이터도 나중에 어마어마한 빅데이터 중요 정보가 돼요. 그래서 미국은 이 재산권 관련된 특허 강점 부분들이 있고 중국은 여기에 실질적인 사업군 자체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것을 모으는 그리고 분류한 그 분류 부분 통해 가지고 다음 산업군의 부가가치 부분들 만들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서로 협력 부분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협상 부분들 할 때도 보면 누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느냐 좀 더 많은 밸류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배분율 자체가 틀려지죠. 그 삿바 싸움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 이 파이가 크다 보니까 그 전에 뭡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고 한 번은 강공했다가 약점했다가 이게 서로 치고 빠지면서 이 이익 배분율에 대한 서로 협상 부분 왜 다음에 5G하고 4차 산업혁명 부분들이 부가가치가 단순히 하나의 자율주행은 끝나지 않아요. 그냥 빅데이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워낙 부가가치 산업 자체가 다음 세대의 가장 기반 산업 우리가 그 전기 기관차가 만들었을 때 이 산업이 전체 산업군의 방향을 바꿨죠. 가장 기본적인 산업군에 대한 삽바 싸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소음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소음이 누가 돈을 만약에 100을 벌었는데 내가 50을 가져갈 것인가 70을 가져갈 것인가 이 삽바 싸움의 연장선이라는 관점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오늘 트윗을 놨던 91일 협상 타결 자신한다는 내용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화해의 건이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로 쓸 수 있겠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제 7일 정도에서 캐나다에서 보석 심리 부분들 합니다. 뭐 보석 허가가 되면 요건 제출하고 방면 부분들 하는데 이후에 이제 범죄인 인도 심리 재판의 심리 통과 부분들 하는데 여기는 뭐 결정적인 증거 부분이 나야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빨라야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이 트럼프 트윗에서 90일은 협상안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중국에서는 다음 후계자예요. 지금 이 CF는 그 창업주의 딸이기 때문에 창업주를 잡고 있고 이 뭐 언제든지 불러들 수 있는 카드가 어제 제가 이런 얘기 들었죠. 양아치 같다. 하지만 워낙 비즈니스 쪽에서는 뭐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판과정에 대한 혐의 입증 증거 제출 부분도 필요하고 이런 인도 관련된 부분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협상 부분들은 마무리되겠죠. 다음 주에 뭐 류호 부총리의 방미단이 시작되면서 협상 부분들 되는데 미국에게 좀 더 좋은 카드죠. 화웨이에서는 여기저기 공격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려면 또 다른 카드를 좀 눌러줄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1차적으로 보실 필요 있다. 그래서 무역 분쟁 관련된 이 소음 부분들은 전체적인 틀 자체를 훼손시킬 것 같은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다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정리를 다시 해보면 첫 번째로 워런 버핏이 신흥국 인도에 은행주에 투자를 했다. 미국은 당연히 이미 투자가 돼 있고 왜 그랬을까? 지수 2500 파동 부분에서 이 부분 어려울까? 어렵지 않을까? 꼭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화웨이권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뭐 트럼프가 트윗하고 중국 상무부의 내용 부분이 협상의 타결 부분에서 계속 긍정적인 흐름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하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어제 그 거의 막판에 미국 시장에 반등을 일으켰던 나스닥의 플러스권을 만들었던 부분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의 기사가 금리 인상 속도, 제가 3분기부터 계속 얘기 드렸죠. 금리 인상 속도 급감된다. 이제 올해가 최고다. 더 이상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금리 상승 뭐 기정사실화 됐어요. 하든 안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금리 상승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관망세에 대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어요. 뭐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기사들이 익명의 제보를 받아서 뭐 하는 부분이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들이 이제 기존에 남아있는 내용, 뭐 파월 연준의 기자회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준 부의장의 의견들을 가지고 추가 플러스를 한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왜 어제 장중에 다우지수가 700포인트 정도 하락에 나왔다가 순간적으로 30분, 41시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플러스로 반등의 실마리를 제공했냐면, 이제까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의 약간 뭘까요? 뭐 전전 연준 담당 사람하고 전에 연준 담당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창구 역할 부분들을 했어요. 그만큼 월스트리트저널의 논술 자체가 그 연준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게 거의 관례예요, 관례.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스닥이 플러스 반전 부분들을 일으킨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만큼 뭘 얘기를 드린 건가요? 금리 인상이라는 속도라는 부분이 올해 2018년도 내내 글로벌 증시의 아킬레스건 부분이 됐고, 여러분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내용이 됐지만, 그 모멘텀 자체가 올해 뭐 2분기, 3분기에 뭐 100의 관점 부분을 한다면 지금 50 이하, 30 이하까지 급강화가 되고 있는, 내년에는 금리 인상 속도 자체가 빨라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까요?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의 어떤 숨통, 여유 공간 부분들이 생기면 신흥국이 반등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신흥국 쪽으로, 어차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견인해서 유럽 시장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현재 이 견조된 상승 부분들, 뭐 인플레이션 부분이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견조하죠. 그래도 다른 국가 대비 이걸 그대로 더 올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인프라 투자하고 재정 투자 부분들 해야 되는데, 민주당하고 좀 삽바싸움 부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 사이에 아시아 쪽이라든지 이쪽 이 신흥국 이쪽에서 조금 성장률 부분들을 끌어올려줘야지 글로벌 전체적으로 산업 생산의 사이클 부분들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걸 지금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은 이걸 보고 은행주 쪽에 배팅 부분들 하고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역시라는 생각 부분들을 하는 거고, 두 번째, 트럼프는 삿바싸움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왜? 파이가 커요. 4차 산업얘기, 5G로 인해서 부가가치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이 올해는 좀 급했지만 이 속도가 내년에는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신흥국에게는 여유 공간 자체가 훨씬 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종합지수 변동성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부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빨리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2500에 대한 어떤 타켓 부분들 최소 봐놓고, 현재 연말의 준비 부분에서 내년에 랠리 부분들의 어떤 가능성, 그에 관련된 포지션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결론으로 이렇게 쭉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이지만 전체적인 시장 뷰하고 상당히 좀 밀접한 영향 부분들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지수 요즘에 알고리즘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크죠. 아마 놀라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막 3%, 5%, 예전 같으면 3% 빠졌다 가면
시장에서 상당히 큰일 날 일인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덤덤해졌어요. 왜? 알고리즘에 의해서 1% 정도의 변동성이 생기면 되는데 오버슈팅 부분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3%하고 같은 선상에서 볼 필요는 없어요. 한 2분의 1 정도에서 3분의 1 정도는 축소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렇다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롤러코스터 태우기 때문에 뭐 신용 불량 부분에서 11월 달부터 계속 출렁거리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다른 걸 뭐 다른 내용 부분들 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오런 버핏이 왜 미국 내 은행주는 거의 몰빵 수준이에요. 몰빵하고 인도의 마인드라의 지분의 10% 정도는 왜 추가적으로 매수했을까? 라는 의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 주까지 장보고 1일반 6호 최근에 청산 완료 부분을 했죠. 그래서 7호, 8호, 2019년도 2500 대책 부분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7호하고 8호 부분들 이번 주까지 1차 이벤트, 다음 주까지 2차 이벤트 부분들 하니까 관련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지 내용 참고하시고 워렌 버핏의 뷰 부분들을 한번 믿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리면서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